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헤지펀드의 미국채 숏 매도 베팅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헤지펀드들이 미국채, 특히 10년물 선물에 대해서 순 매도 계약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증가했다라는 보도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이죠. 지금 헤지펀드들이 국채에 대한 선물 순 매도 포지션이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지금 예전보다 더 높게 잡혔다. 매도 포지션을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지 한번 쭉 저의 개인적인 뷰를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좀 몇 주 됐습니다. 영국의 지금 헤지펀드도 로커스 캐피털의 헤지펀드도 마진콜을 맞아서 그러니까 미국채 대규모 투자를 했다가 SBB 파산 이후에 큰 손실이 났던 이슈가 있었는데요. 파이낸셜 타임즈에 의하면 당시의 손실률이 약 12.5%로 집계가 됐다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영국의 이 헤지펀드 로커스 캐피털은 SBB 파산 사태를 예측하지 못했겠죠. 너무 급작스럽게 은행 파산으로 인해서 마진콜을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제가 아마 SBB 파산 이후로 금리가 많이 떨어지고 국채 가격이 빠르게 올랐을 때 그 원인 중에 하나도 지금 이 마진콜에 의한 증거금 납입으로 인한 투매 현상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제가 언급도 했었고요. 예전 영상에. 이건 사실 지난해부터 쭉 이어오던 헤지펀드들의 트렌드였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서 국채금리 상승에 베팅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적지 않게 솔솔치 않은 수익을 계속적으로 경험을 해왔었습니다. 헤지펀드들이. 특히 이제 국채의 유동성이 마른 시장에서 오히려 활발하게 움직이는 특성이 있죠. 그러다가 SBB 파산 이후로 미처 대비하지 못하고 두들겨 맞으면서 손실을 보는 경험을 가졌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마진콜에 의한 포지션 강제 청산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헤지펀드 규모와 어떤 전략을 갖고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좀 아는 게 중요한데요. 먼저 헤지펀드의 규모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좋습니다. 지금 헤지펀드가 운영하는 자산의 수준이 4조 8천억 달러라고 추정을 하는 통계기관이 제일 많은데, 어찌됐든 전 세계 헤지펀드의 자산을 4조 8천억 달러라고 본다면 그 중에서 미 국채에 투자한 포지션의 자료를 최신 데이터로 업데이트해서 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뒷부분에도 설명을 드릴 테지만 그 부분은 규제 당국조차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사실 헤지펀드들이 전체 자산, 지금 현재까지는 4조 8천억 달러로 추정이 되지만 이 자산 중에 얼마를 미 국채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는 구하기 어려운데요. 그나마 가장 공신력 있는 논문에 의하면 21년입니다. 21년 1분기 기준으로 미국 국채에 투자를 했던 펀드들의 자산 총액이 3조 9천억 달러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헤지펀드를 포함한 미국 국채에 투자한 모든 펀드의 규모가 21년 1분기에 3조 9천억 달러라는 뜻이죠. 이 규모로만 놓고 봤을 때는 미국채 시장 규모가 약 24에서 26조, 대략 25조 달러 수준이니까 2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투자 펀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다만 전부 헤지펀드가 아니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그렇다면 헤지펀드들이 미 국채에 투자한 자산의 규모가 얼마인지는 20년 2월 기준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때 헤지펀드들의 미 국채 투자 자산이 1.4조 달러로 확인이 됩니다. 이게 보시는 그 자료인데요. 이게 21년 자료니까 물론 그 이후에 조금 더 늘어났다고 본다면 대략 1.8조 2조 달러까지는 되지는 않을 것 같고, 많으면 1.9조 달러 수준까지 이렇게 투자를 한 것으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헤지펀드들이 갖고 있는 규모를 알아야 미국 국채 시장에서의 비중을 따져볼 수가 있겠죠. 아까 25조 미 국채 시장이었으니 대략적으로 약 7.6%의 비중을 갖고 있다. 헤지펀드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유동성이 부족한 시장에서 매우 큰 변동성을 줄 수 있는 규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헤지펀드, 특히 투자 펀드들 중에서도 이게 미국채에 투자하는 비중이 늘어난 게 보시게 되면 점차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연기금, 특히 이제 지방정부 등은
대부분 장기 투자를 하게 되죠. 그렇지만 아무래도 헤지펀드를 포함한 투자펀드의 경우에는 특히 헤지펀드 같은 경우는 미국채를 투자를 하면서 다양한 차익 거래도 하게 될 텐데요.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볼 주제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미국 국채 투자 펀드가 저렇게 늘어난 거, 특히 이제 헤지펀드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전략을 쓰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국채를 이제 매수하죠. 매수 포지션을 해지를 하기 위해서 국채 선물에서 순매도 포지션을 유지하는 게 기본적인 헤지펀드들의 전략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국채를 사고 이 산 것에 대한 포지션을 해지하기 위해서 선물 시장에서 매도 포지션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해지 차원이 아니고 이 가운데 예를 들면 차익 거래를 위한 지금 미비한 베이시스 차익 거래가 생긴다. 즉 미비할 정도의 차익 실현이 가능한 그 정도 왜곡 현상이 나타난다면 이거를 마다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겠죠. 즉 이 헤지 펀드들이 미 국채에 대해서 국채를 매수하는 포지션을 잡지만 반대로 선물 시장에서는 순매도 포지션을 유지하는 이유가 기본적인 투자에 대한 해지를 위한 목적도 있지만 더불어서 선물, 현물 시장 간의 베이시스 차익 거래를 목적으로 한다라는 게 이게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미 국채 선물 순매도 계약이 사상 최대 수준이라는 것은 앞으로 헤지 펀드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차익 거래의 목적이 있는 투기성 거래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뭐 이렇게 투자자별 미 국채 투자 잔액이 극명하게 투자 펀드가 늘어난 원인은 헤지 펀드들이 늘어난 원인도 있을 텐데 미 국채 투자를 확대하게 된 주요 원인 중에 하나는 국채의 현물 가격과 선물 가격의 차이가 생깁니다. 이 이론적인 차이가 생기지만 실제에서는 이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지죠. 쉬운 말로 괴리가 생긴다는 뜻인데 이 괴리만큼 베이시스 차익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국채의 선물 가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선물은 선물 가격이 형성된 건 장래의 미래의 인도일까지의 이자와 어느 정도 일치해야 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가격인데요. 그런데 18년도 이후부터는 선물 가격이 고평가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차익거래 요인이 생겨나기 시작한 건데요. 쭉 보여드린 내용은 이 논문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헤지펀드의 미국 국채 투자 포지션의 절반 이상은 현물과 선물 거래의 차익 거래가 목적이다라고 주장할 정도의 이제 그런 논문입니다. 유명하신 분들이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잠깐 정리를 해보면 국채 현물을 매수하면서 동시에 선물을 매도 포지션을 잡는데 해지 목적도 있지만 현물 선물 베이시스 차익 거래를 위한 목적이 크다라고 지금 정리를 할 수 있겠죠. 말 그대로 베이시스 차익 거래, BP죠. 베이시스 차익 거래긴 한데 이게 뭐 1% 되지 않는 미비한 금액이다라고 치부해 버릴 수도 있지만 사실 헤지펀드처럼 규모 운영이 큰 경우에는 그 작은 마진도 뭐 크게 먹을 수 있죠. 그런데 실제 그거보다는 미세한 차익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가 그런 기회 요인을 확인해서 높은 레버리지를 활용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헤지펀드는 2배 정도 레버리지를 쓰는데 이 미 국채의 경우에는 그 이상으로 확대해서 레버리지를 쓰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 그러다 보니 작은 변화에도 이렇게 마진콜 위기로 이렇게 두들겨 맞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18년도부터 헤지펀드들이 레포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이렇게 차익 거래를 실현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기준이죠. 18년도 이후부터 이 간극 차이가 두드러지게 났습니다. 이건 레포에 빌려주는 거고 이거는 레포를 받아온 것이죠. 빌려받은 것이니까 레포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이렇게 지금 차익 거래를 실현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8년도를 기점으로 선물 가격이 고평가되는 현상이 이어져 왔다. 거기서 생겨난 차익 거래를 헤지펀드들이 놓치지 않고 이렇게 레포에서 자금을 조달려 이렇게 차익 거래를 실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채 시장에 미칠 파장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죠. 만약에 헤지펀드들이 차익 거래, 청산이 발생을 해서 SBB 파산처럼 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건 좋지만 뭐 과도하게 이렇게 차익 거래 청산이 생긴다면 즉 마진콜에 의한 청산이 원인인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국채 시장의 불안이 악화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문제는 차익거래 청산이 이루어진다라고 소식이 들리면 덩달아서 마진콜을 받지 않았던 멀쩡한 펀드들도 반대 거래를 통해 포지션을 청산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즉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 헤지펀드가 차익거래 청산이 생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한마디로 변동성이 확대된다는 말입니다. 어찌 보면 잔잔하게 흘러갈 수 있는 국채 시장에서 상황에 따라서는 다소 과격한 그런 파도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원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코로나 국면에서의 10년물 금리입니다. 쭉 보시면 뚝 떨어졌다가 다시 뚝 반등을 하죠.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뜻이죠. 금리의 장기적인 추세, 쭉 떨어지는 장기적인 추세와는 별반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데 중간에 이렇게 급격한 청산이 이뤄진다면, 마진콜을 두들겨 맞는다면 이렇게 반대로 청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다라는 요 의미를 설명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금리의 장기적인 추세와는 상관이 없죠. 하지만 떨어졌다가 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 간극 자체가 지금 숏 포지션의 규모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들고 계셨다면 아무 문제 없이 흘러갔을 문제지만 개인에 따라서는 이런 파도, 변동성에 대응을 잘 못한다면 여기서 팔지 못하고 뭐 여기서 팔든지 여기서 사든지 하는 식의 이런 변동성 대응을 못한다면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이게 이렇게 봐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 이 금리 차이로 보면 상당한 간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헤지펀드의 국채 선물 순매도 포지션이 증가했다라는 의미는 앞으로 다양한 이벤트로 금리가 떨어져도 이런 식의 이벤트식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는 걸 뜻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걸 보시면 과거 18, 19년도를 보시더라도 지금 헤지펀드들의 선물 순매도 계약이 많이 포지션을 잡고 있던 구간에도 10년물 금리는 쭉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포지션이 많다고 해서 미국 금리에 대해서 인상이냐 인하냐를 전망할 수 있는 포지션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즉 지금 보시면 뭐 순매도 포지션이 5주 연속으로 증가를 했다. 최근 사상 최대 수준으로 늘어났다. 뭐 이렇다고 해서 장기 금리가 앞으로 미 국채 시장에 대한 금리 인상이냐 인하에 대한 그런 전망 포지션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수치가 아니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지금 헤지펀드 지금 순매도 포지션에 대한 제 뷰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미국 국채를 매수해서 그 매수 포지션의 해지를 위해서 선물 시장에서 순매도 포지션을 유지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 자체가 현물과 선물 베이시스 차익거래 목적도 있다. 논문에 의해서는 오히려 뭐 현물 선물 가격의 그 괴리간 베이시스 차익거래 목적으로 헤지펀드들이 더 많은 투자 비중을 늘리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다만 그러다 이벤트가 생겨서 헤지펀드들이 마진콜들 이렇게 두들겨 맞게 된다면 차익거래 청산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보시는 것처럼 뚝 떨어져서 크게 오르는 변동성이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즉 잘못 거래하다가 대응하다가 여기서 사거나 여기서 사거나 또 여기서 팔거나 이렇게 잘못 대응을 하게 되면 크게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런 차익거래 청산은 마진콜을 받지 않았던 멀쩡한 펀드들도 반대 거래를 통해서 이렇게 가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진다라는 뜻이죠. 다만 이런 흐름은 장기적인 추세 또는 추이와는 크게 상관이 없다. 금리의 인상 인하를 분석해서 지금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차익거래 목적으로 들어온 세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개인이 대응하는 부분은 이 변동성에 있어서 잘못 판단해서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헤지펀드들의 대규모 차익거래 청산 리스크가 생길 수밖에 없으니 미 국채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장단기 금리 인상 인하에 대한 전망 포지션이 아니라 따라서 잘못 대응하지 말자 이렇게 좀 대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자신 있는 분들은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하시면 더 수익률이 극대화되겠죠.
근데 그거를 잘못 판단하게 된다면 반대의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주의하자라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참고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규제당국에서 그림자 금융에 대한 규제나 통제를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있죠. 여기에는 헤지펀드도 포함이 됩니다. 미국채에 대한 포지션, 레버리지 규모를 공개하라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은행 위기 다음에는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 소위 이제 그림자 금융이라고 하죠. 헤지펀드, 투기자금 등이 일으킨 레버리지에서 생길 가능성이 높게 지금 엿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헤지펀드 지금 매도 베팅 의미와 그 대응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